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까지 보통급 식계문 2시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봤고, 오늘은 특신급 식계문, 계문 중에서 특신급, 이게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갔죠. 특신급, 특신, 믿음이 특별하다. 보통은 일반적이라는 소리죠, 보통. 근데 특신급은 보통에서 넘어 올라간 거죠. 특신이에요, 특신. 뭔가 믿음이 보통급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계문을 주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그 처음에가 공중사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며, 두 번째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세 번째가 금은보패 구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 네 번째가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며, 다섯째가 정당하지 못한 것을 쫓아놀지 말며, 여섯째가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일곱째가 신용 없지 말며, 여덟째가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 아홉 번째가 연고 없이 때 아닌 때 잠자지 말며, 열째가 이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를 쫓아놓지 말라 해서 10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순서대로 한번 나갔는데 이 내용도 대종사님 당대의 당대의 그 간행물이죠. 회보 제47호에 계문 준행과 범계 해설에 등장합니다. 특신급이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것에 준해서 웬만하면 그 내용에 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가 공중사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며, 이게 참 특징적이죠. 대종사님이 계문에 그 공이, 공중과 관계된 말이 등장하죠. 이게 지나고, 보통 그때 공금 나왔잖아요. 연동돼 있는 건데, 뭐 이게 다 관련이 있죠. 공금에 대한 공금을 범하에 쓰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공적인 거죠. 근데 여기도 공중사, 자기 사적인 뭐 가정사가 아니에요. 이 공중사회를 단독 처리하지 말라가 정말 대종사님 그 계문의 아주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거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지금 회보 제47호에 있는 말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자, 회중사는 첫 번째는 이 공중사를 회중사라고 했어요. 회중. 네, 자, 여기 나옵니다. 회중사는 우리 회중말을 말함이 아니라 어느 사회 어떤 단체를 물론하고 중인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다 회중사로 간주하며, 그러니까 공중사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은 다 공중사라는 거예요. 단독 처리는 그 회중사를 자기의 권리와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 처리합니다. 이게 거기에 여러 공적인 거니까 거기에 따르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거죠. 권한도 어떻게 해라 라고 규정돼 있어요. 만일 어떤 걸 했는데 뭔가 어떤 것을 이렇게 했는데 만일 뭐가 바뀌면은 뭐 위원회라든지 어디에 그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 동의를 얻어서 뭘 해라.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걸 관계없이 내가 뭐 조금 자리가 높다든지 또는 몰래 자리가 높거나 건 떠나서 그냥 안 알리고 대중한테 안 알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은 다 단독 처리다. 그리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공중을 물론하고 여러 사람이 모인 그 모임체죠. 공중을 물론하고 자기의 목적한 사업을 하기로 하면 그곳에 참여하고 집합한 인원 전부가 대소사 간에 공동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 모임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모여서 이게 직접민주주의 같은 경우에 전부 다 모든 것을 모여서 다 투표하고 할까 말까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대의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그 대표자를 뽑잖아요. 그런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그 중에 대표자와 간부를 선정하여,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번에 수의단 선거를 하고 수의단에서 그 종법사가 새로운 종법사가 선출이 됐는데 수의단원들이 그 우리를 대표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그 교원에 명시돼 있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선정하여 각각 그 권리 책임의 한도 여기서 무한 권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나오죠. 무한 권력은 현대사회에서는 없어요. 권력은 모든 것이 다 법에 규정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공중사에서 만일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법사가 종명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종법사의 정말 그 막강한 권력도 법의 규정에 한도돼야 됩니다.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의 상징적인 것이 수의단에서 수의단원과 그 동의, 뭐죠? 합의 절차를, 그 합의라고 해야 돼요. 동의. 내가 지금 교훈을 자세히 안 봐서. 보면 그런 게 나오죠. 그런 거에서 한도를 정하여, 이렇게. 직무를 위임시켜. 그러니까 종법사의 권한, 우리로 지금 말하면 수의단의 권한, 뭐, 교구장의 권한, 심지어 총부 같은 경우는 주임, 주사, 거기에 따라서는 권한, 그것이 다 돼 있어요. 우리가 거의 그거 무시하죠. 모든 일은 부장이, 저, 작은 일부터 위에까지 다 하는 체제로, 어, 현행 습관적으로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 내용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자, 직무를 위임시켜 그 사업을 운전하게 하나니 그 사무 집행의 권리를 위임받은 자가 자기의 맡은 권리의 범위 내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단독 처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규정되어 있는 그것은 그리고 아래 사람이 해야 될 규정된 일은 예를 들어서 총구로 말하면 주사나 주임이 해야 될 일을 부장이 또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도 안 맞다는 소리예요. 이 말은.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올라왔을 때 그것을 이렇게 그때 예를 들면 부장으로서 역할을 해서 그걸 다시 시정시키고 이 과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를 보면 위아래가 다 근다는 거죠. 위아래가. 그러나 그 사무 처리의 책임을 맡지 아니하는 자가 단독으로 공사를 처리한다든지 법적인 그 규정이 안 돼 있는 사람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또는 비록 책임을 맡은 자라 할지라도 설사 책임을 맡은다 할지라도 타인의 사무를 그 책임자의 위촉이 없이 자기 의사대로 처리해버리는 것, 이게 월권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사실은 권한의 월권은 단독 처리로 간주하며 또는 어떠한 회중을 물어나고 비록 대표자와 간부를 두었다 할지라도 일의 종류에 따라서는 그 간부의 권한으로는 처결치 못하고 그 이상의 결의기관인 위원회나 총회의 가결이 있어야만 할 일인데 설사 어떤 일을 했는데 그곳에서 이 일은 그냥 함부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회의를 다시 붙여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공중사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며 종법사의 권한도 굉장히 조심해서 특식급에 걸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 이런데 그 순서를 밟지 아니하고 간부들이 자유 처리하는 것도 또한 범죄로 간주합니다. 권리를 주는데 그 권리가 무한 권리가 아니라 정말 막 할 수 있는 권리는 절대 안 준다는 겁니다. 권한, 한도. 그때 한도에 따라 주어지고 절차에 따라서 그걸 집행해야 되고 그 모든 권한은 법에 규정돼야 됩니다. 과연 정의가 뭘까? 라고 할 때 법에 규정되지 않는 정의는 전부 다 폭력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스승님들 법 높은 스승님들의 권한을 너무 내가 줬다고 저한테 바로 올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고민을 안 해주시면 미래의 권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공도사, 이게 공중사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규정 엄청 중요하죠? 읽어보면요. 지금 나 이걸 읽어보면은 현대 그 법 철학에 굉장히 잘 맞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회보 제47호에 있는 계문 준행과 법계 해설에 등장하는 공중사를 단독 처리하지 말면은 많이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 공중사 처리하고는 여러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공중사를 단독 처리하지 말면 이게 다른 계문에 다른 없는 계문이에요. 이것은요, 사회법률 있죠, 사회법. 그러니까 사회법과 대종사님의 계문은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우리 계문을 잘 지키는 건 사회법, 그러니까 연동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종사님 법을 인도상요법이라고, 사람이 밟아야 될 그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명한 그 여러 얘기가 있는데, 공중사 단독 처리하고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조갑정 선진이 주로 그 상조조합 일을 많이 보는데, 영산에서 상조조합 일을 보고 있을 때인데, 마침 총부에서 금강원을 신축한다고, 금강원 신축, 이게 있죠. 이 금강원은 대종사님이 어, 단독, 이제 주거지죠. 그거 이제, 그 전에는 같이 이렇게 계시다가 단독 주거지로 이제 하는, 짓게 되니까 얼마나 그게 마음이 쓰였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신축한다고 해서 공사를 거치지 않고 30원을 희사금으로 내놓았다. 대두산 이 소식을 듣고 꾸짖고 아무리 총구에서 이게 금강원이죠. 조실을 짓는다 할지라도 공중의 돈을 결의도 없이 마음대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절차. 그, 그것도 회의해서 와야죠.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도 궁금할 때 말씀드렸는데, 도산 이동환 선진이 얼마나 교단, 보화당도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게, 그래서 사놨다가 다시 팔아도 이익이 많이 생기는 그런 약재 거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회의가 없이, 그러려면 이제 그 돈을 지불하고 그래야잖아요. 근데 회의가 없이 지불하니까 대종사님께서 그것을 다시 물려요. 계약을 파기해요. 계약을 파기한다는 건 손해본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걸 하기로 했는데 불러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손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면서 대종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도산과 나는 이것보다 더한 일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정말 더한 일도 보고 안 해도 되고, 왜냐면은 잘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이게 지금 말하면 판례가 기준이 돼버리면 나중에 후진들이 교단, 그러니까 교단 공공물을 다 담보로 잡고 사업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중요한 정당한 공중사를 처리하는 정당한 길을 제시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해요. 어찌 생각하면 도사님을 징계한 거예요. 공적으로. 굉장히.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공중사 처리 이 문제가 공중사 단독 처리 이 문제가 교단에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도덕성에 대해서 또 당사자들이 나는 교단을 위해서 했다고 또 나름대로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책임질 사람들은 심플하게 제가 이런 문제에 부족했어요 하고 얘기하는 것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는데 가장 튼튼한 기반이라고. 그래서 이 공수처 단독 처리 이 문제를
그때 당대 이게 제시된 거, 심지어 이 공중사 단독 처리는 이게 특신급이라고 해서 출가위, 열애에 올라오면 자유로운 게 아니다. 출가 열애에 가면 이게 자유로운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더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법사 오르면은 종법사의 말이나 이런 것이 초법적 느낌이 안 가게 해야 됩니다. 근데 종법사는 당연히 초법적이라고 말을 하면 저는 교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 쭉 나오잖아요. 정말 이게 이 당대에 이런 법철학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여기에 등장해요. 그래서 참 중요한 문건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공유사 단독 처리를 말라는 계문은 그 대종사께서 주신 진짜 굉장히 그 특징적인 계문으로 이게 단순히 계문이 개인의 수양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그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이렇게 집단 그 우리 그죠 관계 집단적 관계 속에 관계의 그러한 룰 그게 법률이죠. 요거 보면 법률 보건하고도 연동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적 과정을 거치는 공의 이게 인류 사회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계문으로 표시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인도상 요법이다. 이게 굉장히 특징 중 하나다. 이걸 왜 특신급의 1조 조항으로 놨는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해보고 이것을 현대적 그 문명 있죠. 현대적 사고방식 있죠. 이것과 이게 독특한 뭐 원불교만의 어떤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이것은 대종사님께서 인류 사회의 길로서 제시해 주신 내용이다라고 깊게 연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 교단도 커지다 보니까 이 특신급 일조인 공중사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려 해서 펑크가 막 난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2조로 넘어가 봅시다. 2조. 2조는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타인과라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많이 범하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회보 회보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48호가 아니라 47호 같습니다. 오타.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과실은 타인이 할까 무서워서 될 수 있는 대로 덮으려 하나, 이거 너무 정상적인 말씀 같습니다. 저도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나 타인의 과실은 될 수 있는 대로 알고자 하며 그 과실을 숨겨주는 사람은 적고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과실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성질이 있나니 이것은 사람의 악한 습관이다. 악습이라는 거예요. 남의 과실을 알려고 하고 결국은 사람들한테 드러내가지고 하는 것은 악습이다. 악한 습관이다. 이러한 타인의 과실을 말함으로써 혹은 싸우며 혹은 극도의 원수를 맺어서 세세생생 악독한 인연을 받게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 수도인은 항상 자기의 과실은 반성할지언정 첫 번째 얘기 나옵니다. 자기의 과실은 반성할지언정 타인의 과실에는 관대해야 할 것이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 내 과실은 반성하고 타인의 과실은 반대하게 좀 기본적 태도가. 또 뒤에도 재밌어요. 혹 타인의 과실을 볼지라도 자기 과실을 고치는 선생으로 삼을지언정.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 과실은 반성, 타인의 과실은 관대, 그리고 타인의 과실도 내 과실을 살피는 선생으로 삼아라. 이 말이죠. 그리고 타인의 과실을 정당한 이유 없이, 여기 나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조건 말하지 말라고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해하는 거예요, 이것도. 타인의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하니까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여기에 뭐라고요?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유가 있으면 말을 해야 된다는 이 전제 조건이 달려 있잖아요. 설명이 진짜 좋아요. 만일 무심으로나 혹은 악의로서 타인과를 말하고 보면 꼭 범죄로 간주한다. 단, 여기 이제 정당한 이유가 나와요. 단, 지도권이 있는 사람이 교화 의미로서, 뭔 지도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여기서 가르쳐서 변화시킨다는 의미예요, 교화가. 전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교화 나오면 전도, 포교, 이렇게 용어를 이해할 때 하면 안 되고, 이건 교화는 가르침에 의해서 변화를 시킨다. 이런 의미예요. 교화 의미로서 그 사람은 신분상 손해가 없을 정도로 직접적, 간접적으로 과실을 들어 보이는 것이다. 너 그거 잘못했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또는 이것은 지도, 스승과 제자, 이런 뭔가 교무와 교도, 이런 관계 속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동지간, 근데 또는 이제 그 동지간 피차 이해가 있을 만한 처지에서 아무나 한 게 아니고 서로 이해가 그 말을 해도 될 수 있는 사람, 이해가 있을 만한 처지에는 직접 그 과실을 들어 충고하는 것은 그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제약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한에 부재한 것이다. 이 말이. 어, 참 충고 참 쉽지 않죠. 웬만하면 충고를 삼가해라.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뭐, 배산종사가 충고동지,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 얘기가 아까, 다른 사람의 과실을 보고 선생으로 삼으라는 얘기가 솔성요론의 요 계문을 돌이켜보면 솔성요론이 되는데요. 솔성요론 10조에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견문하여, 과실이죠. 그릇된 일이. 자기의 그름을 깨칠지언정. 아까 이게 선생 삼으란 게 이거잖아요. 그 그름을 드러내지 말지어다. 요 소속요론 10조하고 특신급 2조는 굉장히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3조 볼게요. 금은보패 구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 금은보패를 어떻게 볼 것이냐. 요거 이제 여기서 핵심입니다. 금은보패를 어떻게 보냐. 여기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금은보패는 위에 제가 회보 제 48호가 맞네요. 이게 47호가 48호가 잘못됐다고 했는데 48호가 맞아요. 자, 여기 금은보패 구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말고 해서 금은보패는 갖가지 금전이 뭐예요? 돈. 그리고 보화와 폐물. 보화 폐물이면은 그뭐 금 같은 것도 보화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금반지 뭐 이런 거 금 팔찌 금 목걸이 또는 뭐 이렇게 뭐 보석 같은 거 이런 게 다 거기에 들어가죠. 등이니 금은법회를 구하는데 정신을 뺏겼다는 것은 산업공상 간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는 게 아니라 같은 직업 중에도 정당한 수단을 버리고 욕심에 끌려 불이한 이끝을 취하는 것. 이게 뭘까요? 이끝을 불이한 정당한 수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당한 자기 직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불이한 이끝을 취하는 것.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요. 로또를 샀어. 뭐가 됐어. 만약 로또를 사면은 여기에 해당하네? 불이한 이끝. 우리가 이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거니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것은 그건 아니죠. 로또를 막 엄청 샀어.
내 수입이, 예를 들어서 100이 있어요. 근데 뭐, 100 중에서 50씩 사. 그러면 이것은 좀 걸릴 것 같네요. 이게 상황을 잘 봐야 되죠, 이게. 그리고 제가 강원랜드에 가서 카지노를 한 번씩 이렇게, 나 안 해봐가지고 한번, LA 한번 놀러 가서, LA에 가서 카지노에 가서 한 번씩,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돈 내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했어. 게임 이름을 모르겠네요, 제가. 그러면 여기 걸리나요? 근데 그러면 합의되는 거잖아요. 오락이나 합의된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음, 만일 열흘을 쉬는 날인데 매일 가. 그건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도 이게 이게 뭐 도박과도 연동돼 있는 거죠. 또는 이게 문제예요. 현대사회가 금융자본주의가 실제로 노동을 않거든요.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금융자본주의는 정당화돼 있죠. 우리가 뭐 주식을 산다든지. 근데 주식도 굉장히 노동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연구해야지. 채권을 사도 이게 지금 이자가 올라가면 채권이 떨어지고 뭐 그런 거잖아요. 이자하고 채권하고 이렇게 연동돼. 맨날 살펴봐야 되니까 그것도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게 참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이에요. 쉽게 그냥 단정해야 할 건 아니죠. 자, 그리고 뭐가 있냐? 또는 돈 하나 버는데 빠져 자기의 목적한 공부인의 의무를 잊어버리고 외의 염치를 놓아버리고 오직 돈 하나에 급급한 자를 이름이며 이게, 이게 돈을 구하는데 삶이 거기에 뭐라고 할까? 피폐되어 있는 것을 계문에서 금한 것 같아요. 자, 또 세 번째가 우리하고 관계된 거예요. 이 공부, 이 사업에 전무치로 위해 전무 출신을 한 자가 자기의 목적을 놓아버리고 공연히 금은복배 구하는데 자주 개개와 연구를 더해 이 공부, 이 사업에 등한한 자를 정신 뺏긴 자라 하나니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자는 다 범죄로 간주한다. 어찌 생각해요? 전무 출신 하면은 이렇게 돈을 버는데도 한번 거기에 정신을 뺏겨 살고 하는 것을 일정 부분 좀 뭐랄까 거리두기를 시키고 있어요. 그것도 일정 정도 타당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나 이게 또 자본주의에 살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가해가지고 따로 뭐 이렇게 어, 산속에 산다든지 기존의 전통 불교 같이 그렇지 않고 또 가족을 형성하고 있고 하면 이 문제는 참 적절한 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늘 돈의 모든 사고가 우리가 그죠? 도에는 관심 없고 돈에만 관심 있다 뭐 그런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 그렇게 돈에만 관심 있고 도에는 관심 없는 그런 삶은 출가자한테는 금기돼 있고 재가자도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돈을 모아야지 그 외에 다른 불이한 방법으로 이익금만 취하는 것은 계문으로 대종사님께서 제약을 가고 있다. 경계를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4조까지 보겠습니다. 4.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냐. 자, 봅시다. 의복을 빛나게 꾸미는 것은 자기의 생활 정도에 지나친 분수밖에 화려한 옷. 분수밖에 화려한 옷이 어디까지 분수밖에요?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입으면 분수밖에 화려한 옷이 아닐까요? 너무 안 입어서 탈의인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케이스는.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게. 옷을 입는 것이다. 설사 자기의 형편에 맞는다 할지라도 대중생활을 하는 자로서 남에게 튀는 특수한 의복 호사한다고 하잖아요. 호사를 하는 것은
공연히 풍기를 불량케 하고 타인의 사심을 조장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의복사치를 금하여 범죄로 간주한다. 근데 저는요, 옷차림의 패션을 금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요 이해를 할 때,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라는 게 패션 감각이 없어라고, 우리가 대종사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패션 감각이 있어야죠. 그래서 대종사님도 명절이나 이럴 때 제자들에게 색깔 있는 옷 좀 입고 나와라. 그 당대에 의복이 자유롭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가지고 있는 데서 자꾸 좋은 옷 입고 나와라. 대종사님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그런 것이 조금 금기시되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패션과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라는 대립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대립되는 게 아니고 패션을 갖추면서도 나름대로 또 멋도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옷을 이렇게 뭐랄까 사치는 하지 않는. 어렵네.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해야죠. 패션은 이때 사치는 아니에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4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특신급 경우에서 제1조 공중사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면은 정말 현대 철학의 법 철학, 절차적 민주주의, 또 그 권한, 권력은 주되 한도, 모든 것은 법에 규정되고 또 절차적 과정을 밟고 월권을 금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건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봅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